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저의 인생 문장, 제가 정말 명언이구나 생각하는 말, 글귀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서 눈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꽂히는 문장들은 10대, 20대 때 몰입했던 말들과는 또 좀 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변해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브 잡스가 역시 참 좋아했다는 금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저는 컴퓨터나 테크놀로지에는 조예가 없다고 해야 맞지만 분야를 떠나서 한 시대를 이끈 인물 에는 언제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류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 전기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 중 한 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꽃처럼 짧고 굵게 살다 간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신화를 써가는 도중에 췌장암에 걸렸고 2011년 57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치만 죽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특유의 맹렬함으로 일한 결과가 우리 시대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미적으로도 탁월한 도구라는 예컨대 아이폰이죠. 아무튼 스티브 잡스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고요. 사려 깊다기보다는 고집스럽고 괴팍했고 그럼에도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각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중시했던 혁신가였던 만큼 그 인생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는 20대 때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30살에 쫓겨납니다. 회사 경영 방식 문제로 이사회하고 충돌하다가 사실상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퇴출됐던 거죠. 책을 보다 보면 그때 충격받은 잡스가 팀원들 앞에서 막 우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망연자실해질 일입니다. 그쵸? 이유야 어쨌든 내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스티브 잡스는 다시 돌아오죠. 12년 후에 다시 애플 CEO로 복귀합니다. 돌아와서 당시에 망해가던 애플을 다시 흑자로 전환시키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신화를 이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설욕한 거죠. 그럼 애플 퇴출과 복귀 사이 그 10년쯤 되는 기간에는 뭘 했나? 역시 쉬지 않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넥스트라는 또 다른 컴퓨터 회사도 세웠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된 픽사를 인수해서 운영했습니다. 잡스가 인수한 후에 픽사는 최초의 장편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 유명한 토이스토리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벌고 오늘의 픽사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굴곡 많으면서도 화려하게 조명받았던 삶을 산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했다는 금언,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라는 말로 돌아가면 이 말은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얻는 배움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시작할 때는 먼저 목표가 있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상상하거나 예상하는 결과가 있고 기대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죠. 모든 여정이 꼭 성공적이지만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결과나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여정은 과연 무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금언,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라는 말은 어떤 여정이든 결코 쓸데없지 않고 그 과정은 항상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모든 여정은 경험을 동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그 자체로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1984년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아이콘이나 마우스를 사용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매킨토시, 맥이라는 컴퓨터를 처음 개발할 때 항상 팀원들한테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라는 말로 독려를 했다고 해요. 전기에서 작가는 이렇게 해석을 달아뒀습니다. 276쪽. 언젠가 모두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잊어버리거나 웃어 넘길 것이고 그때를 황홀했던 절정기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꼭 특별한 프로젝트 앞에서가 아니라도 누구나 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든 경험한 후에 하나의 배움이라도 남는다면 결코 잃을 게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생각이 항상 저한테 어떤 상황에서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내일의 자양분으로 삼을 만한 배울 점을 찾는 자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저는 갈수록 최대한 낭비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좀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을 위해서 여정 자체가 보상이라는 금언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실패해도 그 경험과 배움이 내게 주어진 보상이라 생각하면 적어도 패배감이나 자책감에 갇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끼는 인생 명언 중에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단편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이기도 하죠. 도시를 한눈에 내다보는 행복한 왕자 조각상이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몸에 붙어있는 보석들을 전부 다 나눠주고 결국 용광로에서 녹게 되는 감동적이지만 슬픈 이야기. 이 오스카 와일드는요, 즉 아름다운 걸 창조하는 게 예술의 최고 목적이라고 여겼던 유미주의, 탐미주의를 추구했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에도 미의식을 강조했던 스티브 잡스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숨졌기 때문에 역시 50평생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문학을 공부했었고 왜 댄디하다고 하죠. 되게 세련되고 도회적인 멋쟁이였고 촌철살인의 말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시대는 그 엄격한 청교도 금욕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늘 그 이면에 감춰진 위선을 자신의 훌륭한 언변으로 냉소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사교계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고 유명 극작가로 한창 이름을 날렸었는데 당시에 그 동성애 죄목으로 징역을 살게 되면서 결국 가족과 돈, 건강까지 잃고 생을 안타깝게 마감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은 읽다 보면 정말이지 경구들로 넘쳐난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삶이나 진리에 대한 나름의 날카롭고 명료한 해석, 톡톡 튀는 시각이 담긴 문장들이 많아서 곱씹어 보게 되고 끄덕여지고 읽는 맛이 있죠.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도리언 그레이라는 청년이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으려는 욕망을 품으면서 결국 파멸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소설인데 소설치고 제가 참 읽으면서 표시를 많이 해뒀어요, 책에. 인상적이고 공감 가는 표현들이 많았던 거죠. 그 중에 한 문장 꼽아보면 429쪽 노년의 비극은 사람이 늙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겉은 늙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다는 데 있지. 젊어서나 늙어서나 변치 않는 내 마음에 때로는 나 자신조차 놀란다네. 어떠세요?
저는 아직 노년은 아니지만 점점 이 말이 정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나 신체적 기능에 변화가 따르는 거는 불가피한 거지만 우리 마음이 늙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거죠. 자기 마음은 자기만 알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대 때나 지금이나 뭐 제 마음이 신체적 나이를 따라서 같이 늙어버렸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안 들거든요. 나름대로 동심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하고 느끼는 문제에 관한 거라면 그 마음이 점점 더 다채로워질지언정 늙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스카 와일드 표현대로 노년에는 겉과 속의 괴리감 때문에 씁쓸해질 수도 있겠다는 저로서는 조금 앞선 추측을 해보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문장이 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 계신 어른들의 삶을 약간 새삼스러운 눈으로 짐작해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늙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조금 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해준 그런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 하나 더 꼽아보면 그의 희곡 이상적인 남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될 로맨스의 시작이지.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로맨스를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